자, 포도에 최근에 조금 문제 나오는 게 깍지벌레 쪽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깍지벌레, 이게 기후변화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겨울이 따뜻하면, 올해같이 겨울이 따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이 따뜻하면 벌레가 들어오죠. 원래 벌레가 알을 한 10개쯤 나무에다가 이렇게 나누면요, 10개가 다 새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알이 영양분이 부실하고 이런 것들은요, 알이 안 나오고 한 7개, 8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벌레가 원래 10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7개나 8개가 밖에 안 나오고요. 날씨가 추운 애는요, 그 중에도 몇 개는 얼어 죽어서 2~3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벌레가 적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기후변화도 있지만 뭐가 생겼냐면, 여러분들의 하우스나 시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꽁꽁 대면 동요매기 시작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자꾸 따뜻하게, 포도나무를 따뜻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얼어죽지 않으라고도 그런 것들도 있는데, 비가림이나 이런 시설들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게 이제 예전에 과수원이나 뭐 지겹게 시설 채소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깍지가 한번 이런데 그 시설 비닐을 쌓은 이 밑에 겨울에 걷지도 않잖아요. 옛날에는 0.04짜리도 신고 0.06짜리도 하니까 1년 쓰고 그리고 버렸으니까 겨울에 눈비 맞으니까 깍지벌레 다 죽는 거야. 근데 언젠가부터 0.01짜리를 2년 3년씩 쓰기 시작하니까 이 안에 따뜻하지, 햇빛 들어오지, 그 다음에 아까 책창 막아주지 하니까 뭐라겠죠? 응애하고 깍지하고 안 죽기 시작하는 거야. 1년에 작년에 10마리 있었는데 깍지벌레가 올해 10마리가 돼서 100마리가 됐는데, 그게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온도 높아지고 안 죽으니까 내년도에는 10,000마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0마리, 10,000마리, 100만 마리 이렇게 자승이라고 하죠. 제곱으로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갑자기 깍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깍지벌레가 뭔지를 아시죠? 대부분. 포도 깍지벌레. 그 깍지는 되게 비슷해요. 여러 가지 뭐 콩깍지, 포도는 콩깍지도 있고 여기 있는데 그냥 하얀 가루 들퍼 쓰고 이렇게 뭐 한 거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벌레나 충에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라서는 모르는데 방제가 잘 안 된다는 거 하나 잘 알고, 이게 농약이나 뭐 이런 게 전문가들 얘기를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흰가루 뒤집어 쓰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밖에서 농약을 쳐도 이걸 투구 쓴 것처럼 해서 방제가 안 된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그 관련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약을 쳐서 죽잖아요. 그럼 지는 죽어도 죽어가면서 알을 까면서 또 죽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내 깐에는 분명히 방제가 돼서 다 죽었는데 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또 금방 나오니까 이 사람은 이제 깍지 거의 죽었나 보지 했는데 또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겨울에는 또 하나 깍지들 대개 다 어디가 있죠? 뭐 농약 안 받는 그 숲속에 다 숨어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래서 조피 작업 하시는 농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조피 작업이 뭔지 아시죠? 포도나무 껍질을 벗기는 작업들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설이나 하우스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껍질을 조금씩 벗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깍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조피 작업하는 농가들하고, 그렇다고 동계방제라고 아시죠? 사과나 배에서 동계방제가 뭐냐면, 옛날에 그 난황유약에서 달걀 노린자하고 식용유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그 안에 있는 벌레들이 이렇게 숨을 못 쉬니까 부화가 안 되고 죽는 게 이렇게 기름이에요, 기름. 근데 그 기름, 식용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지? 사과나무나 배나무에다가 이렇게 기계처럼 이렇게 기름을 번들번들 쳐내놓으면 저기 응애, 깍지벌레류, 알들로 돼 있는 것들이 이렇게 덮어지니까 산소가 안 들어가서 숨을 못 쉬니까 벌레들이 아까 뭐라고 하지? 부화가 안 돼서 쥐식 싸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는 불행하게도 그 뭐라고 하지? 기계위제를 못 뿌려요. 왜 그럴까요? 싹이 약해가지고 이게 기계위제로 덮어놔버리면 아까 이 포도 순 여기 이렇게 나와서 있던 그 순이 이걸 기름으로 덮어놓으면 얘가 발화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기계위제를 못 치니까,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 봄철에 그 뭐라고 하지? 살충제나 그 동계방제들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가면은
동계방제는 안 해도 싹 나올 때 지금 싹이 이만큼 이제 있던 것보다 조금 소틈만큼 커지는 걸 뭐라고 하지? 발악이라고 하는데 발악일 때 보통 포도에서 약을 한번 지져보죠. 노린재 피해. 여기 노린재 있죠. 포도에서 이파리를 구멍을 막 뻥뻥뻥뻥 뚫어 먹는 거야. 여기에 노린재 알을 쬐끄만 거 노린재라고 생기면은 뭐 어떻게 뭐처럼 생겼다 그러나 노린재처럼 생긴 벌레가 알을 나누면 얘네가 여기를 조금씩 이렇게 먹으면 처음에는 아주 구멍으로 조금만 파먹어도 이게 이파리가 커지면 포도 이파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구멍이 막 이렇게 뽕뽕뽕 다 뚫어져서 나가지고 걸레처럼 만들어놓는 게 이게 뭐지? 노린재 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싹이 막 나올 때 농약을 방지하는 게 노린재 피해 방지고 보통 노린재 전용 농약을 쳤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것만 쳤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씩 살충제를 치기 시작해요. 사실 저는 응애 같은 경우 6월달에 초창기 처음 방제 시작했어요. 이게 생리적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생리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온도가 돼야 응애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식충을 하고 그런데요. 근데 피해가 뭐 6월 말이나 7월 달쯤에 나오니까 보통 6월 달 돼야 방지하면 맞겠지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점점 나오는 시기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옛날 하우스 덮어놓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원인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응애들이 포도에서는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응애 피해인 줄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한 샤인마스카 나오기 전에 캠베롤이나 거북이였을 때나 이렇게 거북같이 큰 하우스에서 짓는 하우스형 말고 그냥 간이 비가림해서 뭐라고 하지? 응애나 노린재는 있었지. 응애하고 깍지 피해가 없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였는데 최근에 아까 얘기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얘네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응애나 노린재를 어떻게 생각보다 일찍. 어쨌든 현대보다는 조금 일찍 해서 그 밀도를 초창기에 확 낮춰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하고요. 응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병 저항성이라고 해요. 농약을 같은 농약 쓰면은 처음엔 10마리가 죽던 게 이제 나중에는 9마리 있다가 한 서너 번 치면은 이게 두세 마리밖에 안 죽어버려요. 그다음에 그 농약을 치면 아예 안 죽어버리는 걸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약제 저항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저항성이 생기지 않는 약제를 쓰기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응애 종류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깍지벌레 칠 때 또 이때가 이제 조금 있으면 꽃매미라고 해서 중국 꽃매미 옛날 그거 나오고 매미라고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 매미목이라고 하는 매미짤이 들어가는 것들도 비슷하게 원래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중심으로 방제를 좀 해주시면 되고 여기 청양이니까 뭐죠? 나무 밑에 산 밑에 포도나무 있는 농가들은 외래충 많이 있잖아. 선녀벌레하고 뭐지? 갈색매미 중요하고 그게 산림에서 아마 농약하고 방지하는 것들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되게 그쯤에 했었을 때 조금 줄어들어요. 근데 그런 충들 조금 전에 얘기한 매미충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제가 봤었을 때 그래도 농가들이 방제를 하면 잡히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응애하고 깍지벌레는 그때를 놓쳐버리면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정도 방지를 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벌레들 뭐 그 아까 얘기했던 유리나방도 있고 호랑아누스도 있고 그다음에 큰 유리나방인가 해서 밑에 이렇게 박쥐나방이라 해서 똥 잔뜩 나오면서 나무 밑을 다 갉아먹는 나무들도 있고 그다음에 8월 9월달 되면 매미충이라 해서 이파리 하얗게 갉아먹는 그냥 일반 정말 매미충들도 있고 이런 살충제들 벌레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그때 어느 정도 방제를 해주면 되니까 충에 관련된 부분 해주고 또 가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약제를 쳐가지고 우리가 필요 이상 할 것까지는 없고 깍지는 특히 이렇게 봉지 씌우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끝이야. 나중에 싸서 이렇게 샤인마스카 수확하려고 꺼냈더니 그 안에 하얗게 벌레들 잔뜩 들어가면 참 팔지도 못하고 그러시니까 그거 봉지 싸기 직전이나 주변에 꼭 방제를 철저히 그 전부터 하셔가지고 안 들어가도록 하시면 꽃 필 때 이제 총체벌레라고 해서 꽃 필 때 전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총체벌레는 이렇게 찍으면 흡집해가지고 포도나무 그 표피가 하얗게 뭐가 이렇게 상처를 내는 게 커가면서 상처가 나와요. 그래서 총체벌레도 있는데 하우스나 시설 쪽에 이제 주로 있긴 있고 뭐 이런 벌레들의 특징은 뭐냐면 작년에 나왔던 건 올해 또 나오기가 쉬웠고 작년에 안 나온 건 굳이 아주 막 뭐라고 하지? 몇 가지들 밀도를 꼭 낮춰야 하는 벌레 아니면 벌레나 축에 너무 막 누이로제 불려가지고 막 이거 한 개도 없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벌레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는데 그 밀도만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낮춰주는 정도로 하시는 게 포도나무에서 벌레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다음에 온도가 높아진 해나 겨울이 따뜻해진 해는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살균제 조금 할까요? 네, 근데 탄저가 언제 오냐면 보통 장마철 시작하기 전에 이미 벌써 오기 시작해요. 5월 달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돼요. 요즘 병들 5월 되면 안 되면 보통 생각했었을 때 자, 잿빛곰팡이라는 병 아시죠? 다들 아시죠? 잿빛곰팡이병. 봄철에 이건 저온성 병이에요. 보통 15도에서 10도만 올라가도 나오고 15도에서 18도까지 가장 저온이 되고 32도인가 30도 되면은 거의 멈추는 유일한 병.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저온성 병이고 나머지들은 포도나무도 생육 저온하고 되게 비슷해요. 곧 20도 넘어가가지고 30도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5월 달에 30도 넘으면 탄저병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생각하면.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나오는 거예요. 현재 가끔씩 과수 농가들이나 뭐 다니다 보면 그런 병이 아주 심한 데에서 이 병을 방지하는 농가는 그 조건을 그 병이 안 발생하도록 하는 조건 외에는 농약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병이 나온 과일을 코팅하다시피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비가 많이 오고 틈새에 한 번 정도 뭐라고 하지? 비를 묻을 정도로 막 중간에 오니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은 그 틈새에도 그냥 약을 쳐요. 가끔 얘기하는 대로 비 맞아가면서도 약 친다고 하시는 농가들 기준으로 그 약이 과일을 코팅해서 아니면 병원균이 나왔었을 때 그 병원균이 그냥 병원균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포자, 균사, 유주자, 뭐 발화, 그다음에 침투하기 전에 그 세포병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뚫고 들어가야 하니까 뚫고 들어가려면 그 침을 만들고 뭐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고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 이 시간 안에 농약을 쳐서 그걸 막아버리면은 이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시간이 길어져서 2주, 3주 동안 약을 못 치면은 이게 병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병 방제를 하는 거죠. 첫 번째.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탄저병이 그런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기후 조건이 태풍이 온다든지 온도가 고온이 나온다든지 샤인마스카트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죠? 과일이나 이쪽에 햇소라기 가지고 햇빛이 타가지고 상처가 난 과일들 나오면 거기서도 탄저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다행인지 저인지 대부분 탄저병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당도가 올라가야 나오기 시작하고 과일 쪽에 주로 나타나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잿빛곰팡이병. 잿빛곰팡이병도 꽃필 때 발생되는 것까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잿빛곰팡이병이 그 우리가 말하는 화진이라고 해서 꽃돌이하고 똑같이 증상이 나와요. 예전에는 안 나왔는데 잿빛곰팡이가 어떤 때 나오죠? 비 오면 와요. 비 오면. 근데 사실은 비 오면 나오는 게 아니라 습도가 거의 100% 가까이까지 90% 이상 올라가서 포자가 나와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좋은 애는 막 무조건 약을 치시는 농가들이 있는가 하면 비가 막 왕창 내일 모레 계속 온다고 하고 꽃 핀다고 했는데 그때도 약을 난 한 번 쳤으면 안 치는 농가들도 있어요. 잿빛곰팡이병은 기상에 의해서 나와요. 두 번째 아까 얘기한 샤인이나 이런 것들이 꽃 필 때 물을 많이 줘야 한다고 언제 그러는가? 너무 많이 줘요. 바닥에 습이 묻힙니다. 밤 되면 너무 많은 습이 올라와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꾸물꾸물 비까지 내려버려요. 포화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돼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약까지 안 처리했어요. 나무는 우거졌어요. 거름이나 퇴비 잔뜩 넣었어요. 거름 많이 퇴비 넣으면 뭐하죠? 이파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껍질이 약가지고 그 이파리를 덮어주는 그 코팅 물질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잿빛곰팡이병은 어떻게 한다? 전용약제가 있으니까 전용약제 주변으로 치시고 꼭 뭐라고 하지? 꽃피기 바로 직전에 화진. 왜 그러면은 이 꽃에만 들어가냐? 잿빛곰팡이병은 이걸 뭐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힘이 약해요.
그런데 꽃은 이게 뭐라고 하지? 방어막이 거의 없어. 보호막이 없는 애기 같아. 그러니까 그때 꽃 사이로 들어가니까 그때 유독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증상이 일반 증상하고 다르게 눈으로 보기에는 화진 현상, 꽃돌이 현상하고 똑같이 나오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상이 나온다, 나쁘다 그러면 병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번 치고요. 그다음에 그 뭔가 꽃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는 부위가 나온다 그러면 전용약제를 치시고 조건이 밭이 습도가 높지 않도록 관리를 하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고 보통 치는 시기가 꽃이 바로 피기 스트랩토마이신하고 같이 섞어서 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조금 늦게 치시는 경우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조금 일찍 치시는 경우도 있고 밭이 심해진 경우는 가격이 일반이면 제피곰팡이 약제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싼 거 위주로 치시다가 기상이나 이런 조건 봐서 전용약제, 치료약제 중심으로 치시면은 되는 게 제피곰팡이병 약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균병이라는 병이 있고 호두에서 새눈무늬병이 있는데 새눈무늬병은 탄저병하고 기작도 거의 비슷하고 진균 그 균도 비슷하니까 그냥 그 기작을 칠 때 같이 들어가시면 새눈무늬가 어느 정도 방제되긴 하고요. 원래 샤인마스카 자체가 새눈무늬병에 약한 품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피해가 덜 나오는 거 많이 안 나오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필요 이상 약을 치기 때문에 사실 호두에서 병 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민원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충 쪽이 더 많은 이유는 비가림 첫 번째 참 그거 회장님 비가림을 왜 하시죠? 병 안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충 안 생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이 탄저병을 아까 했는데 봉투를 씌우면 훨씬 덜 나와요. 봉투 종류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봉투를 안 씌운 것들은 탄저가 무지하게 심해지고요. 탄저는 아까 얘기한 가을이나 9월달 수확기 직전 됐을 때 막 왕창 오기 시작하고요. 근데 비닐을 씌우면서 탄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봉지를 씌우면서 탄저가 들어오고 근데 비를 맞느냐 안 맞느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병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뭐죠? 노균병. 원래 유럽 쪽 포도나 와인용 포도들은 이 노균병 때문에 거의 농사를 못 지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노균병이 크레디트 비를 맞춰. 근데 비를 맞춰도 문제가 뭐가 있지? 현재는 숨구멍이라고 옆에 이렇게 골사이를 놔뒀는데 비가 큰 비가 와가지고 아니면은 비가 막 며칠간 들이칠 때는 이 비가 안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요. 습기가 높아가지고 노균이 생겨요. 그러면 영락없이 노균 생깁니다. 비가 이렇게 비닐하고 비닐 그 사이에 노균이 또 생기는 애가 많아요. 이런 이파리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균인데 노균 똑같습니다. 캔베럴리 좀 갈반이라고 하는 병하고 노균하고 탄저병 방계 시기가 장마 시작되기 해에 따라 틀린데 1주, 2주 전 아니면 횟수로 말하면 옛날에는 6월 초, 5월 말이었는데 그보다 조금 일찍 요 노균도 아마 그 비슷한 시기에 아마 발생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농약 방제, 기본 방제에 들어가는 것들은 탄저병 약제하고 노균병 약제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써서 쓰면 다르게 문제되는 약제들이 어지간히 대부분 나옵니다. 제피곰팡이병 칠 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꽃 피기 전쯤인가요? 새눈무늬 발생 시기니까 이때 한번 치고 나머지는 장마기 전후로 해서 그의 기상 조건을 봐서 노균하고 뭐라고 하지? 탄저병 중심으로 약제를 방지하는 겁니다. 특히 노균은 이렇게 이파리를 이렇게 딱 햇빛에다 비춰보면 뭐라고 했죠? 기름 먹은 종이 진짜 똑같아요. 햇빛에 비춰보면 기름 먹은 종이처럼 나오는 그걸 나오고 뒤쪽에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하얀 균사가 끼기 시작하죠. 이 노균병입니다. 근데 노균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파리를 낙엽을 시켜버려요. 탄저병처럼 막 나가서 과일이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조기낙엽을 확 시켜버려요. 조기낙엽 얼마나 무서우신지 아시죠? 나무 얼어 죽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방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면 뭐라고 하지? 노균이 방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노균병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음해하고 똑같이 약해 저항성이 있어요. 같은 약제라는 건 같은 계통이에요. 이름은 틀려도 약제가 계통이 같으면은 똑같이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면은 약에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군 써 있는 이 약제 있잖아요. 그 약제 기준으로 쳐가지고 그걸 다른 약제 기준으로 치시면 되고요. 약이 병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약제 치시죠? 예방 중심의 약제를 쓰시고 노균이 발상되면 치료 중심 약제는 뭐죠?
약액이 타고 들어가가지고 식물체 그 아까 물관 체관을 다니면서 병원균 있는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치료약제 중심으로 처리를 하셔서 약제를 주시고 약제의 저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가를 집어넣으면서 방지를 하는 것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다른 병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정도만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면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